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벌써 10월이에요. 10월이라니. 2022년까지 이제 100일도 안 남았대요. 시간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노트 같은데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록해 두고 있는데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뭘 재밌게 보고 읽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9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기억에 남는 뭐 물건이나 음식이나 책이나 뭐든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았던 시간들 공유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최근에 관심사는 다이어리예요. 내가 못한 게 이렇게 많은데 한 해가 또 가버렸네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크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도 하고 또 그 말인즉슨 다이어리를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이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부지런하신 분들 아니면은 미리 마음 정하신 분들은 다이어리를 벌써 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라이브 워크 다이어리를 이렇게 2년째 잘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일기? 적고 싶은 게 없으면 그림 같은 거 그리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글 같은 걸 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주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내년에도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기록을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다면 물론 기록을 잘 하려면 꾸준함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뭔가 쓸만한 일이 생겨야 하는 것도 맞고 그 일을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장비빨? 이거를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골라야지 다이어리를 한 번 사서 뭐 한 달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싶은 거니까 뭐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같은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데 이 다이어리가 마음에 안 들면 쓰기가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다이어리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 다른 형식,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 구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이런 거를 좀 틈틈이 썼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써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내년에 다이어리 살 때는 이걸 바탕으로 사봐야겠다. 어떤 다이어리가 갖고 싶은지 생각날 때마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노트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노트 기록하다 보니까 꿈노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써놨던 거고 또 제가 독서 노트랑 필사 노트를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그걸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하나로 합친다면 어떻게 합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한 것도 있고 어떻게 생긴 게 좋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내년 다이어리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요즘에 즐거움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 구경하는 거거든요. 제가 호주 브랜드도 많이 찾아봤는데 디자인이나 뭐 가격 면에서 썩 마음에 드는 건 없어가지고 올해도 한국에서 구입해서 배송을 시키려고 하고 벌써부터 좋은 다이어리들? 귀여운 다이어리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관심사는 다이어리고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봤을 때 매일 쓴 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9월 한 달을 정리해 봤거든요. 나한테 의미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나 하고 써봤더니 제일 생각나는 건 역시 백신이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또 이번 주에 2차 백신을 맞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큰 할 일이기도 했어요. 좀 무섭기도 하지만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다운이 곧 풀린다고 하는데 지역 봉쇄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백신을 정말 정부에서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백신을 맞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는 게 무섭긴 한데 빨리 맞고 싶기도 해요.
백신 맞은 이야기를 써봤고 또 외식을 많이 했어요. 밥 먹는 거에 너무 질리기도 하고 저희 집 근처에 자주 오는 푸드트럭이 있어서 한두 번 사 먹기도 했는데 물론 편하고 맛도 좋고 그렇긴 한데 너무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자제하려고요. 그리고 도서관 책 배송. 지금 락다운 중이라서 도서관이 한 3달째 휴관 상태인데 책을 빌리고 싶은데 도서관이 휴관 중이라서 책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신청해서 지난주에 몇 건 받아봤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일기를 간단하게 써봤고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이번 주에 나한테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지? 혹은 뭐 하다못해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였지? 이런 거라도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났을 때 되살리기가 쉽거든요. 여기 보시면 9월 이야기라고 써있잖아요. 9월에 인상적이었던 일을 써놓은 거고 그 전에 한 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리뷰하는 일기를 썼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마다 적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 주 리뷰를 해본 거고 이런 것도 다이어리 어떤 다이어리 사지? 이런 거 되게 즐겁게 고민하면서 적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한 달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읽은 책 기록하는 노트인데 제가 이렇게 안 써놓으면 읽다가 만 책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읽다가 말았는지조차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체크하려고 그냥 이거는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고 뭐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노션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총 22권에 손을 댔는데 다 읽지는 못했고 15권을 읽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독립출판 같은 걸 해보려고 글을 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출판을 하는 작가라면 원고 작업을 본인이 맡아서 하고 책을 내는 작업은 이제 출판사나 편집자나 뭐 그런 쪽에서 또 전담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책을 만들 텐데 저는 제가 작가이자 편집자이자 뭐 출판사 사장 그런 게 되는 셈이죠. 좋은 책이라는 게 이게 책이라고 하면 이 안에 내용물만을 한정 짓는 게 아니라 표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쪽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목차를 쓰고 뭐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짜서 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책 쓰는 법, 책 내는 법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9월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리뷰한 적 있는 밤의 여행자들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 책 외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책 내는 법과 관련된 책 중에서 에세이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현직에 종사하는 에세이 편집자분이 책을 내신 건데 책 제목처럼 에세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책이란 게 쓰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책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책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책이고 이걸 읽다 보면은 편집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만큼이나 고민을 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책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저처럼 책을 본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책을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짚어낸 부분에 유의하면서 나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도움을 받을 만한 부분이 많아요. 언젠가 나의 책을 써보고 싶다. 근데 아직 너무 막연하다 싶은 분들은 내가 만든 책을 작가의 입장이 아니라 편집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꽤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장강명 작가님의 책 한번 써봅시다 라는 책도 유용하게 잘 읽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책을 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함께 같이 책을 써보자. 200자 원고지 600장 정도를 목표로 써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600장 하면 엄청 많은 분량 같지만 하루에 2장씩 쓰면 뭐 1년이면 쓸 수 있는 분량이니까 600장 분량의 원고를 어떻게 써야 될까? 라고 물었을 때 작가가 할 수 있는 대답, 최선의 대답을 내주고 있어요. 저는 장강명 작가님 책을 그래도 몇 권 읽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설보다는 그런 에세이류를 더 재밌게 읽었어요. 작가가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정보를 다루는데 더
일묘교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재밌게 읽었고 굉장히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굉장히 확실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어서 좀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글 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내가 글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을 이야기해봤고 만화책을 읽긴 했는데 별로 추천할 만한 책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좀 추천받고 싶어지네요. 추천 좀 해주세요. 재밌게 읽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만화를 추천할 건 없고 그리고 제가 영화 보고 있는 것들도 이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캘린더 보이시나요? 여기에 제가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책이 아니라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그 브래드 피트의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온다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만 알고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약간 사랑 영화라고 생각하고 많이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걸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만이 아니라 약간 인생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어느 정도 성공한 그래서 자기 사업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 할아버지 앞에 어느 날 죽음이 나타나요. 그 주인공 할아버지? 거의 할아버지 뻘 되는데 그분이 이제 죽음과 함께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물론 죽음 그 자체로 나오지만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와서 너 곧 죽는다 이러면 사람들은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죽다니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저라도 나 아직 세계 여행도 못 해보고 책도 한 번 못 내봤는데 죽어야 돼? 이렇게 못 해본 일이 많이 생각날 것 같은데 이분은 죽음을 만나고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기 일상을 계속 이어나가요. 자기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다만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던 자기 가족들, 자기 딸들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자주 보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저는 그게 물론 그 사람이 성공하고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살아오면서 아쉽지 않은 인생을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인생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갑자기 찾아와도 안 돼, 나 지금 죽을 수 없어. 막 거부하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영화라면은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써서 여행하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거긴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죽음을 언제 맞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음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좀 아쉬움 없이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뭐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오늘 뭐 세계 여행을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밀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순간순간 즐거움들을 찾고 뭐 몇 년이 걸리는 일이어도 그걸 지금부터 시작해 놓으면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 한 번쯤 보셔도 좋을 법한 그런 영화였고 또 하나 언급하자면 다큐멘터리 아프간의 역사? 미국과 얽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졌는데 터닝포인트 9.11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어요. 넷플릭스에. 그게 아마 한 편당 1시간 정도 되고 5편인가 6편 정도로 되어 있는데 9.11이 일어난 배경? 아프간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다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1편도 다 못 보긴 했는데 가볍게 볼 수 있는 다큐는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메모를 해가면서 천천히 보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이제 20년 만에 끝났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슈가 되는가 9.11은 왜 일어났는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 다큐에서 많은 이야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평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럼 아프가니스탄이라던가 미국의 지난 20년 혹은 그 더 이전에 세계 정세가 어땠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다큐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를 9월에 다 봤어야 되는데 제가 기묘한 이야기에 뒤늦게 빠져가지고 기묘한 이야기를 보느라고 그 다큐를 다 못 봤어요. 그 시즌 2개를 한 사흘? 나흘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하루에 막 6편씩 이렇게 봤더니 눈도 아프고 해야 될 일도 전혀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고 하면서 한 달을 보내려고 해요.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오면은 진짜로 1년이 다 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말을 맞이했을 때 너무 또 한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분발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9월은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이 10월을 어떻게 보낼 예정인지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목표도 얘기하고 쏟아주면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9월에 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얘기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한 달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다음번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차 백신을 맞거든요. 유튜브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올리자라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백신 때문에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리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을 것도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월간 슬기 영상하고 책 빌리는 영상 2개를 이번 주에 올리고, 다음 주는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책을 열심히 읽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쉬는 동안에 뭘 읽었는지 공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뭘 읽었는지 공유해 볼 테니까,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만나면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어디서든 만나면 반가우니까 많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빌려온 책들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